안녕하세요. 리의 핵심 민법 강의 첫째 시간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목차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1편 민법 총칙, 제2편 채권 총론, 제3편 채권 강론, 제4편 물권법, 제5편 가족법으로 크게 5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권법과 채권법 순서가 바뀐 것 외에는 민법전 편제와 같습니다. 제1편 민법 총칙은 3개의 장으로 구성됩니다. 제1장은 총설, 제2장은 권리의 주체와 객체, 제3장은 권리의 변동인데요. 민법은 물론이고 민사법 전반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법리들을 여기서 배우시게 됩니다. 제1강에서는 그중 제1장 총설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명합니다. 제1장 총설은 민법의 법원, 관습법, 법률관계, 권리와 의무, 신의성실의 원칙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민법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라 해도 자주 들어보셨을 법한 쉬운 내용들이므로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제1장 총설, 로마자 1, 민법의 법원 1, 민법의 의의,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이 민법의 법원, 법이 존재하는 형태, 이것을 법원이라고 하는데요. 법의 연원을 줄인 말입니다. 법은 개인이 그에 적합하게 행동해야 하는 행위규범이면서 분쟁이 생겼을 때 법관이 재판의 근거로 삼는 재판규범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규범이나 재판규범으로서의 법을 인식하려면 그 법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민법은 민사에 관한 법원의 순서를 법률, 관습법, 조리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죠. 여기서 법률에는 민법전이 기본이겠지만 민법전이 아닌 다른 법률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약, 명령, 규칙, 조례는 법률이 아니지만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이므로 이것도 여기서 말하는 법률에 포함합니다. 민법전이 아닌 다른 민사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민사부속법률과 민사특별법은 굳이 구분하지 않고 그냥 민사특별법으로 통칭하기도 합니다. 관습법. 관습법은 종종 출제가 되는 편인데요.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관행이 있어야 하고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하며 전체 법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적 확신입니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사실인 관습이 존재합니다만 그것들을 전부 관습법이라고는 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그것은 법률과 같은 정도로 구속력이 있다고 인식을 할 때 비로소 관습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관행이 사회 구성원에 의해 법적 확신을 얻은 때가 됩니다. 다만 그 관습법이 법적 확신을 얻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로 관습법의 존재가 확인되면 그것이 법적 확신을 얻었던 시점으로 소급하여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고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을 상실하거나 관습법을 적용할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그 즉시 관습법으로서 지위를 잃습니다. 관습법의 대표적인 사례는 법정지상권과 별도로 인정되는 관습상 법정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인정되는 분묘기지권, 수목 미 분리과실의 공시방법으로 명인방법, 명의신탁, 양도담보, 종중에 관한 규율, 사실혼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묘기지권은 민법 어디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관습법으로 인정되어 판결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인 관습, 관습법과 혼동하기 쉬운 것이 사실인 관습입니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는 법적 확신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실인 관습은 아직 법적 확신에 이르지 못한 상태의 관행을 말하죠. 관습법은 법률과 동등하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기준일 뿐 행위 규범은 될 수 없고 재판 규범도 될 수 없습니다. 즉 법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민법 196조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관습에 의한다고 할 때의 관습은 사실인 관습을 말합니다. 사조리, 조리는 경험칙 또는 사회통념과 같은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공동생활의 원리를 말합니다. 법률과 관습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겠죠. 이때는 조리에 의해 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리 역시 관습법과 마찬가지로 불문법이기 때문에 판례에 의해 비로소 그 존재가 확인됩니다. 우리나라는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오래된 관습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관습법은 위헌이라면서 그때 근거로 든 것이 조리였습니다.
로마자 2, 이 법률 관계와 권리 의무 1. 이 법률 관계는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민사는 사인 간의 법률 관계에 관한 것이죠. 반면 호의 관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법률상 권리와 의무 없이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말합니다. 호의 관계에 대해서는 동승자에 대한 보호 의무 등 많은 쟁점들이 있는데 나중에 차차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리와 의무, 법률 관계를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 관계라고 했죠? 그러면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간대 권리. 권리는 자신의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으로 권한, 권능, 권원이 있습니다. 권한은 대리권, 결의권, 대표권과 같이 이익의 주장이라기보다는 법이 부여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 가령 소유권이라는 권리에는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이라는 권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권원은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원인을 말하는데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 등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에 해당합니다. 권리의 종류. 권리는 내용별로 재산권, 가족권, 인격권, 사원권으로 나뉘고 작용별로 청구권, 형성권, 지배권, 항병원으로 나눕니다. 재산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함으로써 권리를 실현하는 물건과 사람에 대해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 나눕니다. 한편 채권의 권능에는 청구력, 급부보유력, 강제력이 있습니다. 강제력은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소구력과 강제집행력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들 권능들 사이에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먼저 청구력이 생기고 상대가 이행하면 급부보유력,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생기게 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의무. 의무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행해야 하는 자귀 의무,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부자귀 의무, 감수하고 참아야 하는 수인 의무가 있습니다. 3. 권리의 경합과 충돌. 하나의 사실이나 객체에 대해 여러 권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복수의 권리가 서로 병존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권리의 경합 또는 권리의 충돌이 생깁니다. 권리의 경합. 하나의 사실에 대해 한 사람이 병존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각 권리는 독립하여 행사할 수 있고 시효도 각자 진행되죠. 여러 권리 중에서 하나의 권리를 행사해서 만족을 얻으면 다른 권리는 소멸합니다. 권리의 충돌, 하나의 객체에 대해 병존할 수 없는 여러 사람의 권리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는 권리들 간의 순위를 정해서 해결하는데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고 물권 상호 간에는 물권의 순위에 따라서 채권 상호 간에는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해결합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차차 설명드리기로 하죠. 로마자 3. 권리 행사의 한계. 권리는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조자룡의 헌칼을 쓰듯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정한 한계가 있죠. 1.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법 2조 1항에 따른 원칙을 말합니다. 신의칙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민법 전반을 지배하는 가장 핵심적이면서 기본적인 법리입니다. 민사 판례에서 이 원칙을 언급하지 않는 판례가 별로 없을 정도예요. 신의칙이 적용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채권자가 이를 신뢰하게 만들었다면 나중에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민법 2조 1항에서 권리는 신의를 쫓아서 행사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판결 요지입니다.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가 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국가가 굳이 배상 책임을 이행한 후 다시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국가배상법 2조에 따라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배상을 한 국가는 그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배상 청구권이 시효 소멸되었는데도 국가가 배상을 했다면 그것을 공무원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세 번째는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몰랐으나 나중에 그 목적물이 범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더라도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 자체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범죄로 목적물을 취득한 것은 공서양속에 반할지 모르지만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법 103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죠. 한계.
그런데 신의칙을 무조건 강조할 수도 없습니다. 신의칙은 위 사례에서 보듯이 계약이나 법률과 상반된 결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의칙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강행법규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 민법의 기초이념에 속하는 제한능력자제도 법적 안정성, 강행법규에 의해서 신의칙 적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임의로 약정을 했는데 그것이 강행법규에 반하는 내용이라면 그 약정을 무효로 해야겠지요. 약정을 해놓고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는 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강행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신의칙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효과, 권리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면 권리남용이 되어 법률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무의 이행이 신의칙에 반하면 채무불이행이 되어 이행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신의칙과 권리남용 금지 위반은 강행규정 위반과 같이 보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신의칙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의칙 외에도 권리행사의 한계에는 신의칙의 위반에서 나오는 권리남용의 금지, 신의칙에서 파생되는 원칙으로 금반원의 원칙, 사정병영의 원칙, 실효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잠시 기출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명드렸고 두 번째는 신의칙의 한계에 대한 것인데요. 계약에 따라 전부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면 신의칙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신의칙이 무소불위가 아니라는 것. 나머지도 다 말씀드렸던 것인데 가볍게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I. 권리남용의 금지. 권리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면 권리남용이 되는데요. 권리남용의 금지는 사회적 목적에 반하는 부당한 권리 행사를 금지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요건. 판례에 따르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둘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관적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통설이지만 앞으로 학설의 입장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 요건은 어떤 권리 행사가 정당한 이익을 결여하여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관적 요건은 오로지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겠다는 가해 의사나 가해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은 객관적 요건은 물론 주관적 요건도 갖추어야 권리 남용이 인정됩니다만 주관적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는 판례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계권 행사나 상표권 행사의 사례에서 주관적 요건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계권 행사나 상표권 행사는 비록 가해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용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한 경우인데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고 다음에 기출이 나오면 그때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죠. 사례 분석 유치권은 점유의 계속이 성립 요건입니다. 점유를 하다가 잠시라도 점유이탈을 하게 되면 그 즉시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이 점을 악용해서 유치권자의 점유를 침탈한 후 유치권 무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가해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권리남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공로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나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도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소유권에는 방해배제 청구권이 당연히 포함됩니다만 오랫동안 공로로 사용되어 신뢰가 형성되었고 소유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실하는 공익이 큰 경우라면 그 권리 행사는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동시이하행의 관계에서 항변권자가 얻는 이득은 미미한데 반해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는 데는 과다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자기 채무의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 역시 권리남용에 속한다. 효과, 권리남용에 따른 효과입니다. 권리를 남용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뿐 그 권리가 박탈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친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법 924조에 의해 친권 자체가 상실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출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자신의 토지가 공로로 사용되면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고 했죠. 권리남용인지 여부는 이처럼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의 것은 동시이행 관계에 관한 것인데요. 동시이행 관계에 대해서는 채권 강론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텐데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채무이행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이는 가해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1강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